이제 오늘은 올해부터 제대로 좀 각광을 받을 거라고 여겨지는 전력 반도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 약간 이제 어려울 수 있지만은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를 해 놓으시면 새로 이슈가 부각됐을 때 당황하지 않고 좀 편하게 학습을 이제 다시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이제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전력 반도체 시장이 커지는 주된 이유는 바로 전기차랑 이제 친환경 에너지 때문입니다. 먼저 이 전력 반도체라는 거는 이제 전기를 변환하는 부분에서 뭐 전압, 전류, 주파수, 직류 뭐 이런 이제 전기 형태로 변환하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이 반도체를 가리키는데, 그러니까 쉽게 말해 통칭해서 이제 가전기기나 조명을 비롯해서 이 모든 전자제품, 이 전기 전자제품을 제어하는 데 필요한 부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 이제 이 전력 반도체라는 거는 이제 말해서 어떤 그 단어에서 이름을 알 수 있듯이 이 반도체의 한 가지 종류일 것 같은데, 일반 반도체랑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? 제 가장 큰 차이는 이 전력 반도체의 경우에는 감당하는 전압이 높고 또 전류 용량이 크다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감당하는 전기의 양이 커진 것이죠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뭐 컴퓨터나 TV 같은 경우에는 제 기껏해야 5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는데, 이제 앞으로 조만간 펼쳐질 시대, 그러니까 전기차를 고속으로 충전을 하거나 또 이 태양광 에너지를 변환해서 사용하거나 또 이제 풍력 에너지를 주로 사용하는 그런 시대에서는 이 전력 반도체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. 왜냐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그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이 전기 충전소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에 공급을 하려면 이제 변환 장치가 있어야 되고, 그 다음에 태양광으로 만든 그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야 할 때도 이제 인버터나 뭐 컨버터가 필요하고, 또 이제 풍력으로 생산한 에너지도 전기로 바꾸는 그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이 전력 반도체입니다. 그리고 또 이제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전력의 손실을 줄이는 건데요. 물론 이제 그동안 그 전기차나 태양광, 뭐 풍력이 아니더라도 이 전력 반도체는 사용이 되어 왔었는데, 그런데 이제서야 다시금 이슈가 되는 이유는 바로 이제 현재, 그리고 이제 앞으로 조만간 이제 더 많은 엄청난 전기를 보내는 데 있어서 이제 한계에 직면했기 때문입니다. 그러니까 기존에는 한 번에 뭐 이 정도의 양의 전력만 주고받으면 됐었는데, 이제는 그 최대 용량치를 넘어선 것이죠. 그리고 이제 그 대안으로 최근에 이 시장에서 부각되는 이 전력 반도체 중에 하나는 바로 GaN, 그 다음에 SiC 전력 반도체가 있습니다. 여기서 이제 SiC라는 거는 탄화규소를 가리키고, 이제 GaN은 이제 질화 갈륨이라는 의미인데요. 현재 이제 시장에서 바라보는 컨셉은 이 SiC 전력 반도체 시장이 먼저 개화하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기술 개발이 될, 또 가격 단가가 하락을 할 이 GaN 전력 반도체가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이어받을 거라는 게 중론인데,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 SiC는 신재생 에너지나 이제 전기차 같은 데서 사용이 되고, 또 이 GaN 같은 경우에는 이 통신 장비나 뭐 라이다 센서, 무선 고속 충전기 같은 부분에서 이제 사용이 적극적으로 좀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SiC 전력 반도체는 기존의 그 Si, 즉 실리콘 전력 반도체보다 어떤 혜자가 있는 걸까요?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. 먼저 첫 번째는 이제 효율이 좋다는 것입니다. 흔히 이제 전력 반도체에서 효율이 좋다 이런 말은 이 전력 손실이 줄어들어서 주행거리가 더 늘어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,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전기차 충전을 했는데 전력이 손실되면은 그 손실된 에너지만큼 주행거리는 짧아지잖아요. 그런데 이 SiC 전력 반도체는 기존의 이 실리콘 반도체, 그러니까 전력 반도체 대비했을 때 이 10%의 주행거리를 더 늘릴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. 다음 두 번째는 이제 고온에 강하다는 건데요. 이제 현재 그 실리콘 전력 반도체는 한 150도 이상 고온에서 이제 그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부품에 약간 데미지를 입게 되지만은, 이 SiC 전력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최대 이제 600도까지 견디는 고내열성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작고 가볍다는 게 있는데, 현재 그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성능을 계속 높이고 있잖아요. 그런데 그 방식을 보면 배터리 크기는 이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. 왜 이렇게 할까요? 배터리 크기를 사실 한정시키는 이유는 나머지 공간으로 조금 더 효율적인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. 그래서 이제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전력 반도체 시장이 크게 계속 커질 거라고 하는데, 그럼 이제 또 다음으로 이걸 내가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? 이것도 이제 크게 세 가지 부면에서 보면, 이 세 가지가 뭐 어떤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크게 봤을 때 이 세 가지가 좀 집중적으로 성장이 되면
이 시장도 좀 같이 개화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앞서 언급했던 전기차인데요. 이 차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전기차는 이 배터리를 통해서 전력을 공급받아서 모터를 구동하고 이제 속도를 제어하죠.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배터리의 직류 전기랑 또 모터의 교류 전기를 변환해주는 이 인버터라는 게 이제 필요합니다. 그런데 이제 앞서 언급한 이 SiC 전력 반도체를 전기차에 사용하게 되면 이제 전기차의 주행 거리도 늘어나고 이제 고온으로 인한 어떤 부품 손상도 없고 이제 무엇보다도 중량을 줄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생깁니다. 그래서 실제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8년에 이제 모델 3의 이제 인버터에다가 이 SiC 모스펫 모듈이라는 걸 이제 탑재를 했는데 이제 그 결과 이제 기존의 어떤 전력 반도체보다 효율은 10배나 증가했고 부피는 40% 그리고 무게도 약 6kg 정도 이제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.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최근에 그 현대기아차도 이런 식으로 뭐 아이오닉이나 이제 EV6에다가 SiC 전력 반도체를 탑재를 하고 있고 또 뭐 폭스바겐도 이제 이런 흐름에 좀 동조를 하고 있는 만큼 이런 이유 때문에 조만간 차량용 전력 반도체 시장은 작년 대비했을 때 거의 3배가 넘는 시장이 될 거라고 전망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것이죠. 다음 두 번째로 이 시장이 커지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전기차 충전소 시장이 커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. 일반적으로 이제 전기차가 충전되는 로직을 보면 외부의 직류 전기는 이제 차량 내에 탑재된 여기 이제 온보드 차저, 그러니까 여기 OBC라고 하는데요. 이제 이 OBC를 통해서 교류 전기로 변환이 되어서 이제 충전이 되는데 이제 이거는 완속 충전의 경우이고 이제 급소로 충전을 하면 전압이랑 전류는 더 이제 높아지겠죠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손실될 수 있는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 이 SiC 전력 반도체가 필수적으로 이제 탑재가 되어야 합니다. 그래서 단순히 이제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고 충전소 구축이 늘어나면 이제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파트들만 좀 수혜를 입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양쪽 시장이 모두 커지면 반드시 비례해서 이 전력 반도체 시장도 이제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다음 마지막으로는 그 신재생 에너지 부문이 있는데요. 이제 보시는 거는 그 태양광 인버터라고 하는 부품인데 이 태양광 발전 설비에도 이제 전력 반도체가 꼭 필요합니다. 뭐 이거는 이제 풍력도 마찬가지인데요. 그러니까 현재 기술력 수준에서는 이 태양광 발전 설비 한 대당 한 개의 이런 인버터가 탑재가 되고요. 그다음에 풍력도 발전 설비 한 개당 이제 한 개의 인버터가 탑재가 됩니다. 근데 이제 특히 그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에너지를 생산하는 게 어렵잖아요. 그러니까 해가 안 뜨거나 바람이 안 불면 에너지 생산이 어렵기 때문에 이 전력을 저장하는 기술이 꽤나 중요한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전력을 저장하는 이 ESS 장치에도 전력 반도체가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전력 반도체가 왜 중요하고 또 산업이 커지는 그 개괄적인 트리거가 뭔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. 그러면 현재 이 시장에서 좀 플레이를 하고 있는 기업들은 누가 있고 좀 밸류체인은 어떻게 좀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? 간단히 좀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먼저 이 SiC 웨이퍼를 공급하는 기업들이 있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반도체로 만드는 회사들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받아서 사용하는 고객사들이 있습니다. 먼저 그 SiC 웨이퍼 공급사로는 이제 사실 국내 상장사는 없는데 전 세계 4대 생산업체 중에 하나인 이 SK 실트론이는 이제 비상장 기업이 있죠.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 반도체를 설계할 수 있는 기업으로는 대표적으로 EST라는 기업이 있습니다. 이 EST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들이 생산을 한다기보다도 이제 관계사로 두고 있는 이 ES 파워 테크닉스가 양산을 하고 있는데, 근데 뭐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그리고 이제 국내 최초로 아까 이제 테슬라가 탑재한 이 전력 반도체 양산 기술을 이제 확보한 기업입니다. 개인적으로도 되게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나중에 한번 이제 기업 자체를 다뤄볼까 하는데, 이제 다음으로는 그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제 RFHIC가 있죠. RFHIC는 이제 GAN 반도체 설계 관련 탑티어 업체라고들 많이 아실 텐데,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SK 실트론이랑 그 NIG 넥스원이랑 같이 정부 과제를 수행하고 있고, 그 다음에 여기서 만들어지는 이제 반도체는 일단은 그 전기차 충전소 용도로 사용이 될 거라고 합니다. 근데 사실 이제 아직 그 GAN 반도체가 주류가 못 되고 있는 중에 하나가 이제 비싸기 때문이잖아요.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기술 개발이 돼서 가격적인 부분에서 조금 안정이 되면 조만간 SiC 반도체를 뛰어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. 그리고 뭐 이외에도 이제 DB 하이텍이랑 KEC가 있는데, 이제 DB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신규 진입을 한 상태이고, 그다음에 KEC 같은 경우에는
이제 SiC보다는 그 실리콘 반도체, 이 실리콘 전력 반도체가 주력이라서 기술력이 얼마나 개선되는지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대략적으로 그 전력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. 이제 각 파트에서 그리고 기업들이 하고 있는 일들 중에서 이제 어느 부분에서 설득이 더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지역적으로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정도 그림을 그려놓고 나중에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는 이슈들을 좀 계속해서 살펴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. 그래서 오늘은 좀 간단히 올해부터 크게 개화할 전력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. 남은 하루 마감 잘 하시고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